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강합니다. 호실적에도 액면 분할 호재까지 이렇게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간밤에 17,0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 모두 야속할 정도로 지수가 밀렸습니다. 일단 이번 달 31일에 있을 PCE 물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3월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특히나 근원 PCE 지수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들어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또 고민 많이 덜어내 가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같이 바라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코즈부 투나잇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이죠.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이 빠른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고요. 또 전화가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지금 QR코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0721 네 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종목 상담 방송 시간 안에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즈부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이렇게 시장에 힘이 들 때에도 우리에게 꼭 힘을 주실 최인성 전문가님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장이 많이 힘들었죠? 네. 글쎄요,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한데 일단 장 마감 시황부터 저하고 빠르게 보고 오고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저는 되게 힘들다라고 느꼈어요. 지수가 너무 많이 야속할 정도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일단 코스피 시가에는 고점을 형성했는데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해 가더니 결국 2,677포인트에 거래에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분위기 비슷했습니다. 5일선마저 붕괴가 되면서 838포인트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나타났고요. 일단 외국인은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을 덜어냈거든요. 또 현선물 시장에서도 물량을 덜어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개인 홀로 1조 원 넘는 금액 담아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역시 매도 우위 나타났지만 반도체 업종으로는 소폭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흐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유니셈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3%대나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하방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조금 얘기가 있었고 또 SK하이닉스 어제와 동일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화장품주들도 코스닥에서나 마찬가지로 테마가 강했습니다. 호실적도 있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화장품 테마에 두 번째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미국향 쪽으로 이제 중국향이 아닌 미국향의 최대 수혜주인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소에서는 4%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J2K 바이오라는 제품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아이패밀리 SC, 한국콜마 다양한 화장품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코스닥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오늘은 2차 전지주들 좀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59%나 밀리면서 거의 지난해 7월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뒤 그 뒤로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나스닥에서 아무래도 혼자만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 2차 전지주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하락세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신기했던 점이 전문가님께서 그때 온디바이스 AI 지난 바로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온디바이스 AI 테마들이 강했습니다. 이제 애플의 그 같이 기대감을 안고 상승세 나타났는데요. 일단 다음 달에 애플의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이때 애플 그 아이폰 16에 AI가 탑재된 그 핸드폰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테마, 아이폰 뭐 공급사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따가 또 전문가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뭐 배터리 전기차에 이어서 자전거까지 뭐 관세를 추가하겠다,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오후장에 나왔고 이 소식에 반사이 기대감을 얻으면서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크게 올랐어요. 알톤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PNT라는 종목이 오늘 좀 특징주로 제가 좀 꼽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6조 원 규모의 전극을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PNT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소재, 뭐 전해액을 제외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모두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봤고요. 또 치매 테마라든지 다양한 테마들이 오늘 조금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올랐던 테마들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밀렸어요, 전문가님. 오늘 질문 많으시죠? 네, 맞아요. 장이 힘들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네, 네.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시총 상위가 굉장히 그 큰 종목들이 많이 밀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자, 첫 번째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들은 국내 시장을 볼 때 가장 우선점으로 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삼성전자, 네. 엘컴텍, 빅텍 이런 종목들. 가장 크면서도 국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종목들이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크게 빠졌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노조 파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조 파업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부터 수주량을 다 받아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심지어 SK 하이닉스와의 경쟁 구도를 갖춰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SK 하이닉스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대 맞은 거예요. 뭘로 맞았느냐?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으로 한 대 맞았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내부 문서를 중국으로 유출시켰다라는 이슈로 한 대 맞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에서 제품 테스트 불발이 났다라는 그 악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한 겹 더 얹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외국인만 이탈된 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매도를 보여줬죠. 역시나 삼성전자가 이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그 물량들이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못 팔면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작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그 앞에 있는 이름표는 지금은 그 딱지만 붙어 있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딱지 떼어버리고 전기차로 가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으로 가든지 경로를 다시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종목들은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역시나 여전히 매출액의 감소 부분이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네, 에코프로, 맞아요. 에코프로 BM의 매출액이 얼만큼 저조하게 나왔는지 봤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더 내려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신 그 테마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주셨고, 화장품은 더 강할 수 있는 테마이고요. 다만 2차 전지, 제가 앞서 저도 시황 얘기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더 하락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소재 부품 쪽으로 조금 테마를 이동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온디바이스 AI 테마, 네. 지난번 방송에 정확하게 또 테마를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온디바이스 AI 테마 제주반도체라든지 좀 오랜만에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만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제 상승의 시작이 다시 온 건가요?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아, 네. 왜냐하면 상승의 시작이려면 작년 11월 달부터 이슈 몰이를 해왔으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는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칩스의 미디어, 칩스의 미디어가 바로 우리 종목이었죠. 그리고 텔레칩스, 심텍, 가온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온 칩스도 그렇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올라갈 때 먼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대장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역시나 누가 먼저 우선시했느냐?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네. 칩스앤미디어였었다는 것이죠. 네. 칩스앤미디어가 대장에 텔레칩스가 따라가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여기에서 칩스앤미디어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무상증자로 신규주 960만 주가 풀린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저는 2월 1일 날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폭락하지 않고 받쳐주는 것을 보니 이 종목 윗단에서 매물들 거의 웬만큼 다 털어내고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털어낼 만큼 털어냈고 지금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좋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월요일 날 설명드리고 오늘 수요일이죠. 맞아요. 오늘 종가까지 제가 오늘 또 리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15% 정도. 와. 오늘 갭 뜨고 음봉이 나왔는데도 15% 정도 수익 네. 구간이세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 아나운서님이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네. 거의 대부분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오늘 펩트론도 올랐고요. 물론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30%에서 25% 수익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애경산업은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그대로 온전히 몸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그 외에 또 반도체 관련주 중에 물과 관련된 종목 있었습니다. 그 종목도 오늘 꽤 큰 상승을 보여줘서 절반 이상을 매도하고 종가에 남은 물량 정리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는 테마에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파업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SK하이닉스의 모든 정권을 뺏길 위기에까지 놓여져 있는 업체인데 네. 어떻게든 그 노조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노력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에 베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구만전자 간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올해 반도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높고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애플 관련된 내용을 네. 또 설명을 주셨죠. 네. 자, 그런데 애플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 있었던 건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돌이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SI 플렉스, 뉴플렉스 등등 여러 고객사를 저의 고객으로 두고 있었던 PCB 업체 공돌이었습니다. 기술 영업직을 했었는데 오늘 상승을 보여줬었던 대장 테마는 BH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BH의 사내에서 만들어진 기업인 가족 사업인 자화전자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인터플렉스와 뉴플렉스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종목들은 삼성전자 향이 강합니다. 아.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와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만들어질 때부터 안산 반월공단 자체는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이 치우쳐져 있었고요. 평택 동탄이나 인천, 부천, 계양 쪽으로는 반반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발도 있었고요. 애플 발도 이미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BH는 어느 쪽에 있다? 인천 쪽에 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FPCB를 하면서도 전장 사업도 영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애플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뉴스가 없음에도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재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6월 달에 네. 애플에서 네. 아이폰 다음 시리즈에 AI 기술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주셨죠. 제가 이 얘기를 3월 달부터 했습니다. 네. 3월 달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월에 애플에서 신제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아이패드에 먼저 들어갈지 아니면 아이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갤럭시 S24의 AI 기술에 뒤처질까 두려워 분명히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제품에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 가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네. 이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네. 애플에서 꽤나 많은 수주량을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아이폰 3, 3S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즌부터 거의 모든 유출은 폭스콘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콘이 잠잠하다라면 아직까지는 카더라 통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확실한 건 재료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이미 애플에서 얘기한 부분이다. 언제? 3월 달부터. 그래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이 종목을 매집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 가서 주가 올라가면 그때 사면 되지. 확실해지면 굳이 지금 뉴스 나왔다고 여기서부터 모아갈 필요가 있을까? 왜? 비전 프로 실패했잖아요. 아, 네.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량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맞아요. 뭐랑 같습니까? 전기차와 같은 겁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리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했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비싸요. 끝입니까? 내연기관 관리 잘하면 15년, 20년 더 넘게 탈 수 있는데 전기차 시클리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에서 7년. 왜?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이 차량가액과 맞먹는다라는 거. 아직까지 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와 리튬의 경쟁이 붙고 단가가 싸지고 리튬의 채굴량이 점점 늘어나고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니 20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리튬 가격이 인하되면서 거기에서 2차 전지가 아닌 그 다음 전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이 풀리고 있는 배터리들 있잖아요. 네. 이미 테슬라 판매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게 3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폐차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지금 왜 아무도 폐배터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선점에서 우뚝 솟으면 우리 비빔면 어느 브랜드 봅니까? 팔도? 그쵸? 네. 우리 지금 식료품주 볼 때 여러분들 식료품주 주가 올라갈 때 뭐 보십니까? 브랜드 네임밸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배터리 지금 건설사에서도 눈독을 들인답니다. 그런데 건설사뿐만이겠습니까? 가장 눈독 들이기 쉬운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폐기물 처리 기업들이죠. 네. 이 기업들 지금 선점만 잘하면 대한민국 폐배터리라는 네임밸류의 최상단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혹여나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되진 않을까라는 걱정거리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때 생각을 해보세요.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 사업이랍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 기업도 있었지만 하겠습니다 얘기만 해서 주가는 올라갔는데 2차 전지 사업 안 했고 지금
하락 추세의 곤두박질이 끝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투자자 기망이죠. 작년에 주가 올라갈 때는 네. 2023년 6월, 7월, 8월 주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 사업 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까지 안 했습니다. 내려올 때. 에코프로 153만 9천 원 찍고 내려올 때, 네. 100만 원 깨고 내려올 때 이때도 2차 전지 사업 안 했어요. 아.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올라가기 전보다 더 낮아진 기업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올라간 만큼 반대급부가 나오는데 사업을 했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폐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폐배터리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운반입니다. 네. 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폐배터리는 말입니다. 가공된 이후에 다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제품들 중에 가장 위험성이 큰 게 바로 부탄가스예요. 다 사용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찔러서 가스 빼고 분리 배출하죠. 네. 그런데 배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죠? 재사용을 하기 위해선 그대로 온전히 옮겨야 되기 때문이죠. 네네네.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송인데 운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대기업들의 앞마당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폐배터리들 처치 곤란이에요. 네. 그러면 운송을 하는 업체가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운송을 받은 이후에 폐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인지 아니면 사용 불가능한 배터리인지를 검사하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비중이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논쟁점이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지만 전기차의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클리컬 기간이 그래도 1, 2년은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네. 판매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보다 더 빨랐잖아요. 네네, 맞아요. 토요타와 렉서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 자동차들 어차피 내연과 전기차를 같이 쓰다 보니까 배터리의 소모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과 좀 다르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재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된다.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전기차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 시장에도 점점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폐배터리 쪽을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폐배터리 사업이 커지지 못하면 전기차의 테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만들어서 파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5년밖에 못 하는데 1년 감가 1,000만 원씩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중고차로 5년 뒤에도 팔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값싸게 배터리만 교체해서 탈 수 있다면 매년 감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산업군에 대한 큰 틀을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라고 딱 그 네 글자가 붙은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폐배터리, 폐기물 사업 이런 테마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일단 위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입니다. 입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도화 엔지니어링, 매수가 8,7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차트 같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8,260원. 손실 중이시네요. 오늘 또 살짝 밀렸는데 1%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일본 에너지 기업, 재생에너지 공급 업체인 시젠 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최근에. 근데 또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 시젠 에너지 그리고 인마크 자산운용이랑 함께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립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같이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요. 윗골이 또 길게 달기도 했지만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8,95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어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우리 시청자님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탈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매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5월 24일 날 외국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평소에는 팔기만 했다가 말이죠. 이 내용은 뭐다? 뭘 것 같습니까? 이미 이 뉴스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먼저 뉴스를 습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정확하게 어제 다 나갔죠. 자, 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물량을 다 덜어냈다라는 것인데 도화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수소에너지 관련주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간 것이 아니었죠. 왜? 네. 도화 엔지니어링은 태양광 관련된 내용,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어디? 이거 보셔야죠. 저점이 얼마입니까? 7,100원이죠. 7,100원까지 거의 다 왔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빨간 색깔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 그 자리를 지지해줘야 어제의 고점이 8,950원을 넘어갈 희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내려오기까지 하락하면서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 같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뭘 보여드려야 되느냐?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보시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 얼마나 빠졌습니까? 2%죠. 2%.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간의 단일가에서 2%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역배열 추세에 있는 300일 이동평균선의 아랫꼬리가 안착했다라는 건 오늘 만들어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스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동안 5일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겠죠.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만 바라보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재차 상승을 보여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짧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손절선은 어디냐? 종가 기준으로 어제 만들어진,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에요. 그 가격 짚어드리겠습니다. 8,100원. 이 8,1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고 기다리셔도 괜찮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색 저항선인데 그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은 9,330원. 매수가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세요. 그래서 9,330원인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윗꼬리가 여러 번 상당히 많이 달리고 뚫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9,3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갖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손절가 8,1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꼭 손절 잡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33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종목명 레이저셀 그리고 매수가 13,000원에 15% 들고 계시는데요. 레이저셀 오늘 장중에도 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레이저셀 오늘의 종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1,570원. 와,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블랙웰,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 최신 AI의 GPU로 사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셀에서 이 블랙웰 양산을 통해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고요. 이렇게 어제도 양봉으로 마무리했지만 오늘 또 장대 양봉을 이렇게 나타내줬는데요. 저기 4월 말쯤에는 또 굉장히 큰 양봉이 있었네요. 최근 들어서 하락하다가 지금 13,000원대에 들어가셨으니까 저 때 올랐을 때 4월 말 5월 초에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추측을 해보겠는데요.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레이저셀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추세가 네. 바뀌었어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왜죠? 왜냐? 토로 신호가 뜨면 네. 주가가 상승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뜨기만 하면 눌립니다. 그래서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은 종목의 특성으로 봤을 때 토로 신호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갭을 띄운 다음에 털어먹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역시나 여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레이저셀이 왜 괜찮게 보이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언제였느냐? 언제입니까? 2022년 말이죠. 근데 그 가격에서 또 저점을 올려놨었던 자리, 그리고 저점이 한 번 더 올라오는 자리를 보니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오는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해야 되는 저점 가격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왜? 자, 지금 보시면 토르 신호가 두 번 떴을 때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약간 더 높다라면 고점을 어떻게든 넘긴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점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13,610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자, 이때 고점은 13,300원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네. 작년이었으면 이 정도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뭐야, 6틱밖에 차이가 안 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지금은 31틱의 차이가 나는 자리죠. 그런데 이 정도는 요즘 10,000원 초반대 종목 100원, 200원 올리는 거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올리고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삐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맞아요. 그래서 레이저셀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경신했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눌렀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안 붙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청자분께서는 계속 들고 계시다가 네. 어느 자리에서 좀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본전 가격 구간에서 물량을 네. 절반 이상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레이저 세일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괜찮겠지만 파동으로 봤을 때 1차 상승과,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격 구간에서 약간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3차 상승이 파동이 나올 텐데 그 파동이 나올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310원 정도만 올라가면 13,900원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13,000원이시면 BEP가 되는 13,050원에서 물량의 지금 15%시죠? 거기에 10%를 파시고 네. 5%만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눌릴 때 어느 가격에서 11,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 팔았던 물량 다시 사서 평균 단가 확 낮춰놓고 그 다음 수익을 기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가격 오실 때 물량을 상당히 많이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셀은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매수하신 그 본전 가격까지 오게 된다면 10%, 지금 들고 계시는 15% 중에 10%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요. 또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서 창출해서 그때 다시 또 수익 익절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 BH, 우리 앞서서 시황에서 얘기했던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이죠. 23,400원에 매수가시고요. 5% 들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신데요. 오늘 6.7% 올랐고요. 지금 익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도 아까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봤잖아요.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애플 관련주 또 9월에 애플 16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엄청 오를 것인지 아니면 6월 개발자 컨퍼런스가 끝나면 재료가 소멸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 같이 한번 보고 빠르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횡보하는 듯하다가 오늘 조금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애플이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었죠. 그동안 중국향의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지난 4월 중국향 판매량도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BH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 네. 차트를 보기 이전에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 내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느냐? 다른 것도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어땠는지. 자, BH가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코로나 때부터.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지고 있는 종목이 작년에 잠깐 눌렸다고 성장이 멈출 것이냐? 장기 차트 한번 보죠. 자, 600일로는 부족하니까 1200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뭡니까? 2021년 전에 보여줬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족했었던 그 자리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BH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그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애플향 6월 달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는 아이폰이에요. 네. 아이폰 판매 언제부터입니까? 9월 달에 발표하고 네. 10월 정도부터 판매가 진행이 되죠. 그 말인즉 그때까지 물량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 수주량이 줄어듭니다. 왜? AS 제품들을 만드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지금 이미 삼성전자도 신제품 발표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 BH는 카멜레온입니다. 애플에도 붙었다가 삼성에도 붙을 수 있는 네.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작됐었던 사업은 삼성전자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BH가 가장 우선시하는 건 품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로스율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없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차 밴더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커져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과거 시점으로 편향돼서 볼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네. 돌파가 나온다면 과거에는 여러 번이나 부딪혔었던 저항 가격이 있습니다. 그 저항 가격의 금액은 얼마냐? 29,4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승 추세로 제대로 이어지기만 하면 그리고 이때 못 넘어갔던 29,400원을 이번에 넘기면 BH는 그때부터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자, 아주 재밌는 그림 제가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1200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맞아요. 1200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가서 뚫고 내려와서 조정받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거 엘리엇 파동이죠. 1파, 2파, 3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9,400원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반 팔고 주가 더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29,400원 깨지면 남은 물량 다 익절하고 주가 내려오면 적정 구간이 어디?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그 가격이에요. 왜? 23,400원 구간이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꼬챙이가 끼어지는 그 자리란 말이죠. 네.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자리가 꼬챙이가 끼어지는 가격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핑크색 지지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가격, 제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 명확한 가격이 얼마냐? 여기 핑크색 지지선인데 23,350원. 한 틱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네. 비슷하네요. 그 자리에서 다시 진입한다. 근데 시나리오는 뭐다? 29,400원 뚫고 내려오면. 왜?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는 여기까지는 저항이었지만 이제는 지지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잡아서 1차 익절은 똑같이 29,400원. 남은 물량은 네. 이번에 만들어진 전고점 넘어가면 그 전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올라가는 걸 지속적으로 지켜본다. 그런데
5파보다 3파가 크기 때문에 5파에서는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고점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파가 나오는 그 고점을 본 이후에 5파가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A, B, C파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목표가를 수정해서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BH 같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나중에라도 제가 설명드렸던 29,400원을 넘어갔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얼마의 비중을 태워야 될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왜? 네. 핸드폰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스케줄 표가 네. 1년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숙제를 줍니다. 과제라고 하죠. 과제를 줍니다. 다음 시즌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핸드폰을 개발할 것인데 너네가 연구해봐. 그래서 그 연구가 끝나면 그것을 삼성전자에게 다시 제출을 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컨펌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1차 벤더와 2차 벤더로 뿌려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연구 끝났고 생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불량률만 줄이면 된다라는 것. 네. 네,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FPCB는 스케줄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누구의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이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핸드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주식에 눈을 뜬 이후에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게 됐었는지 저 또한 BH를 보고 많은 걸 깨달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H 29,400원 1차 목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더 자세한 이제 또 목표가나 재진입가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휴대폰 제조업, 납품기업 이런 쪽에 정말 전문 분야이시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해소해 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칩셋 미디어입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이 종목 절대로 빼먹지 말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패스하겠습니다. 네. 자, 아유 못생겼어. 네. 아닙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네. 글자를 가려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디로 들어오시라고. 네,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종목 정말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놓치시면 여러분 이거 칩셋 미디어 놓친 것보다 더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5월 27일 월요일 날 22,3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토르 신호가 뜬 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가 바로 그 차트죠. 22,300원. 자, 그런데 오늘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얼마입니까? 25,700원이에요. 신호가 포착되고 2거래일이 지났죠. 총 매수한 지 3거래일째인데 15.25%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 샀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실 수 있는 22,300원 주고 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못했어요라는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갭을 띄워서 올라갔다 그러면 네.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런데 걸어놓으면 체결되는 그 가격이 있었는데도 매수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차트에 이미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쳤어도 아쉽겠지만 칩셋 미디어는 상승을 출발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너무 높이 못 봅니다. 파란색 저항선 못 봅니다. 왜? 칩셋 미디어는 이 가격 구간에 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3만 원대에 무상증자로 신규 들어오는 960만 주가 아직까지 시장의 위험성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얕게 매매해야 됩니다.
3만 원 되기 전에 매도를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네. 정말 높이 본다면 29,950원 볼 거고요. 그것보다 낮게 본다면 28,500원 정도를 최종 익절 가격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스의 미디어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종목, 엑시콘. 엑시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엑시콘은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이었죠. 그런데 CXL은 지금은 안 보셔도 된다.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그리고 DDR5 쪽만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되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출발했죠. 그런데 엑시콘 어제 22,600원에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지 못하시면 방송에서라도 선들이 그어져 있는 종목이면 그 선들을 설명하는 거라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그 방에 안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라도 알고 계셔야 미리 지정가로 걸어놓고 매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엑시콘은 다행히도 22,6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분할 익절 못하신 분들이라면 22,600원 올 때 익절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익절 가격은 3750원입니다만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 22,600원부터 그 윗단으로 이빨 빠져 있는 약 10%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에 따라서 엑시콘은 3750원까지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칩스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3만 원 아래로 익절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시콘 장기 차트 보여드려야죠. 어느 자리? 정신 놓고 올라간 건 오케이. 그런데 내려왔는데 바로 그 지지부진한 자리에서 메가토르가 떴다라면 이 종목이 저점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했었던 그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750원이 아닌 그 아랫단에서 익절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0%의 수익은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예요. 비메모리와 AI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네페스를 모회사로 두고 네페스 고객사인 삼성전자 등의 테스트 물량을 확보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 전보다 반도체 테스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해당 종목의 힌트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종목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거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페스 퓨처 인텔리전스 사업부에서 개발한 칩을 가지고 와서 뉴로머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게 뭐랑 연결된다? AI랑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이 종목 메가토르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메가토르 신호가 떴다라는 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자,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얼마? 지난주 금요일 25,750원. 오늘 얼마? 다행히도. 오늘 슈팅 나왔으면 저 이 종목 얘기 못했을 건데 다행히도 지수가 눌려서 안 올라가고 버틴 겁니다. 윗꼬리가 달렸는데 지수가 눌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을 대비했을 때 2%나 이미 올랐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 긋고 보니까 또 40%네. 네. 보통 이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놓치지 마셔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뭐가 필요하다? 장기 차트.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그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가격은 5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신줄 놓고 내려와서 만들어 놓은 저점 얼마? 16,550원인데 그 자리 이탈 안 했죠. 그러면 된 겁니다. 성사가 네. 된 거예요. 뭐가 성사됐다? 박스권이 성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박스권을 뚫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다?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놓치시면 정말 땅치고 후회하실 수 있으니 종목명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0%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 코드부 투나잇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